우리가 대략적인 그 수요에 대한 흐름을 지켜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급에 대한 흐름만 알게 되면 거의 이거를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급 데이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한 건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있어요. 인허가 물량.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분양 물량이 있잖아요. 분양을 언제 했던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인허가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잖아요. 입주하잖아요. 인허가를 언제 받던 분양을 언제 했던 이거 무시하고 이번 달에 이번 하반기에 입주하는 물량이 몇 세대야. 이게 가장 중요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저는 이 입주 물량을 근거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 이 전국 단위 그래프가 2018년도에 이 물량의 정점을 찍고 21년이니까 산 중턱 이하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입주 물량이 감소 추세가 확연하고 21년 올해에서 23년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물론 23년 물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이 이제 21년 6월 말경이니까 서둘러서 지면 간신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는 거 보면 됩니다. 물론 작은 단지겠죠. 작은 단지니까 몇백 세대 안 되는 거니까 물량이 확연히 늘진 않겠으나 어찌됐건 23년도 지표는 참고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쭉 보게 되면 노란 막대 그래프는 수도권을 얘기하는 건데 수도권은 이미 정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색 막대 기둥이 지방인데 감소하다가 약간 횡보하는 이런 모양새. 그래서 전국이 우하향이다. 물론 이 전국 단위 지표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주택은 지역 간의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입주 물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서울에서 주택이 부족한데 충청남도에 집이 남아도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충청남도에 집 남아도로 가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이거 안 되잖아요. 주택은 지역 간 대체성이 없다. 가운데 노란색 이 선형이 결국은 이제 서울이란 말이죠. 우리 서울이 작년에 4만 9천이니까 거의 5만 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5만 가구. 그런데 올해는 3만 1천 가구에 많게 줄은 거예요. 이 5만에서 그냥 간단히 3만은 많이 줄은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상황이 작년 대비 이 서울에 2만 가구의 물량이 줄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울의 수요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6만 2천 가구 늘어난다. 근데 2만 가구가 줄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뭔가 이게 엇박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에서 3만으로 줄은 이 상황이 내년도에는 2만 가구로 준다. 22년도의 가구 수는 거의 안 늘어나요. 결국은 내년도 2만 세대는 비극적이다. 5만, 3만, 2만. 내년도엔 2만 가구 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내 수급 불규정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서울에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간단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고 보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전세 가격 상승.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우리의 믿을 구석이 어디입니까? 경기도로 가자. 경기도로 가자고 딱 보니까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서울 못지않게 우하향 감소하고 있네요. 제가 전국 그래프를 별로 신뢰감 있게 안 보듯이 경기도의 그래프 또한 우하향하지만 이거를 전체로 하나로 인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도는 인구가 무려 1330만 명 수준이니까 이것도 사실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야 돼요. 워낙 지역적으로도 멀고 1330만 명이 사는 광역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그래서 경기도도 세분화돼서 정교하게 시군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군구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21년도를 기준으로 쭉 그 물량으로 줄을 세웠어요. 물량으로. 그래서 이 오렌지색은 10,000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은 5,000 가구 이상 입주. 나머지 이제 연한 파란색은 5,000 가구 미만 입주 물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쭉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올해 제일 많은 입주 물량은 11,000 가구 남양주가 보이고 화성이 보이네요. 11,000 가구. 이 물량들은 이제 택지 지구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선전하고 있는데 이거 많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많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면 화성이 많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장 이 3년 전에 얼마였어요? 2017년에 2만 3천 가구, 28년에 3만 2천 가구, 19년도에 무려 2만 2천 가구, 작년도에도 1만 2천 가구. 결코 11,000 가구 많은 물량이 아닌 거예요. 감소 추세에 있는 거예요, 이 화성이. 안양이 살짝 늘어났는데 작년에 440가구밖에 없었는데 올해 10,000 가구예요. 이게 안양의 집중 정비 사업들이 좀 입주하면서 저기 물량이 살짝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다시 급전지가에 2,200가구로. 자, 이렇게
내년 내후년도에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하향해서 올해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주 남아도는 물량이 결코 아니다. 수원을 보겠습니다. 수원시가 10,000가구, 내년도에도 10,000가구가 입주하는데 그래서 수원이 약간 잦아든 거예요, 지금. 내재적인 공급 부족에 의해서 수원에 120만 명의 인구인데 작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 얼마예요? 수원이 600가구밖에 없어. 자, 용인은 인구가 지금 뭐 103만 명, 100만 명 넘잖아요. 용인이 올해는 이제 뭐 거의 입주 물량이 3,000가구 가까이 됩니다만 작년도에는 1,500가구밖에 없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데 1,500가구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용성, 성남도 마찬가지. 성남은 이제 판교 분당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시 이제 인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돼요. 물량이 7,000가구. 그래서 이들이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간 거고 거기에 사실은 뭐 신분당선이나 이런 철도 개통 호재, GTX 호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 사실은 내재적인 가치에 의해서 수급 불균형에서 올라간 거고 그렇게 핵심을 찝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물량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추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쫙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큰 올챙이의 이게 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방향성을 잘 보면 그 시장의 공급의 흐름을 딱 체크할 수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꼬리를 체크해야 돼요. 꼬리. 그 꼬리는 뭐냐면 제가 입주 물량만 가지고 전부를 인식하게 되면 데이터의 완벽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이 뭐냐를 연구한 끝에 제가 5년 전부터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쓰고 있어요. 요겁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추이를 보게 되면 분양 물량은 데이터가 언제 입주할지 몰라서 약간 그런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 했는데 미분양 물량은 분양 시점에서 안 되고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시장의 꼬리를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이 꼬리 미분양을 확인하게 되면 전체의 수요 공급상의 이 접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가격선이다. 물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전부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의 방향성은 80%의 적중률은 가지고 있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조합하게 되면 시장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지는 정확도가 높아지는 부동산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는 이런 날이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수요와 공급 중단기 전망 1, 2년, 뭐 3년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2, 3년간은 시장에서 이런 그 수급 불규정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결국은 공급 부족 시대를 당분간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